이 책은 누구 거지? 선생님 거야. 내가 늘 가지고 다녔지. 내가 메스를 들고 일식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순간부터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보고 싶구나. 약제는 내가 최대한 빨리 완성해 보겠다만 이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요즘 자주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테니까요. 당신의 선생님이 그렇게 똑똑해? 선생님 같은 분을 똑똑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 손에 들어가면 쉽게 해결되니까. 세상에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의 진정으로 강하신 점은 모든 걸 연구에 바치고자 하셨다는 거야. 명예, 이익,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실험실에 막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한창 인체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는 혈청을 연구하고 계셨어. 동물 실험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자 선생님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물질을 본인에게 주사했어. 선생님은 내게 방폭유리 밖에서 지키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의 의식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대신 여기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실험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이 실험에서 선생님은 살아남으셨지만 반신에 흉터가 남았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처음에 선생님은 가문의 계획에 따라 연구일을 시작하셨지. 겉보기에는 별다른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았어. 하지만 사실 그 가문은 아주 봉건적이고 잔인해서 가문 사람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선생님의 연구가 완벽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 전부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선생님은 이런 규칙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떠나시던 그날, 선생님은 드디어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자유? 맞아. 자유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버려진 것에 가깝겠지. 아버지는 가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빼앗았고 남동생은 차갑게 방관했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등을 돌린 거야.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내가 아는 건 이미 다 말했다. 선생님이 사라지신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고 사라지기 전에 선생님이 가신 곳은 연산회였어. 연산이란 보육원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뵌 곳이죠.
그 사람은 보육원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장소를 빌리신 걸 거야. 선생님은 어떤 실험 때문에 크게 다치셨고 몇 년 동안 계속 요양하고 있었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내가 갔을 때 선생님의 상태는 꽤 좋아져 있었어. 보육원 근처에 놀이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어. 선생님은 나랑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시기도 했지. 선생님은 이런 시설을 좋아하는 분 같지는 않았어. 아마 선생님의 아이가 좋아했겠지. 할 말 다 한 거지. 내가 아는 일은 전부 다 말했어. 지금 소희는 다른 반쪽 영혼인 거죠. 소희의 원래 영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묻고 싶은 거죠. 이미 분리된 영혼이 어떻게 같은 몸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아니요. 난 소희가 아직 그 안에 있고 일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날 여기로 데려온 건 그 사람이니까요.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양보하는 걸 선택하고 이 몸을 두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같이 어디 좀 가. 네가 나한테 부탁한 일은 내가 이미 해줬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보수야. 넌 내가 냉혈한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뭐 하려고? 헛소리. 넌 손이 늘 이렇게 차가워? 성가시네. 넌 내가 어디 가는지도 안 물어봤잖아. 만약 내가 너한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같이 가자고 한다면 그래도 갈 거야? 너는 아까 나한테 시신은 걷어주지 않을 거라고. 날 붙잡아 주겠다고 했었지. 연산 보육원에 가보려고. 그 사람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죽으려고 하면 그때가 네가 약속을 지켜줘야 할 때야.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야.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전에 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어. 아마 그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뭐라고? 모처럼 왔는데 이렇게 빨리 간다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 거 좋죠. 이게 우리의 본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찬영아? 너도 소희 형이랑 임무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그립지 않아? 어때? 소 사장님, 같이 갈까?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소희 형 많이 차분해졌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나한테 괜히 끼어들지 말고 어디든 가버리라고 했을 텐데. 그럼 내가 운전할게. 두 사람은 좀 앉아 있어. 운전하고 싶지 않아서. 너도 반대 안 했잖아.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다가 위험해지지 않을지 무섭지도 않아?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 운전 좀 똑바로 해. 전에 경기했던 그 녀석들이잖아. 지는 걸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비겁한 놈들이네. 건영이 형! 소희 형이랑 운전 실력이 너무 차이 나잖아. 나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지금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데! 창문 열어. 이게 무슨 일이야? 속도 올려서 달려. 다들 괜찮은가? 모두 괜찮으면 다행이구나. 내 소개하는 걸 잊었구나. 하지만 소희는 날 알 거다.
난 소희의 아버지일세. 다들 반갑구나.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소희야, 네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안다. 지난번에 헤어지고 나서 널 찾아갔었다. 그런데 네가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나타나지 않았지. 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렵게 다시 만난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내 아버지죠.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려서 너와 네 엄마를 위해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지. 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생각했었다. 네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네 엄마랑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탔던 거 기억하니? 너는 처음에 무섭다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지. 하지만 한 번 타고 나니까 바로 좋아졌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타고 또 한 번 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나는 내 아이가 타고 싶어 한다면 몇 번이든 같이 탈 거라고 생각했어.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난생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엄마를 사랑하셨나요?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한다. 너도 무척 사랑한단다. 이건 의심하지 말거라. 당신의 사랑이란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 널 지키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 보상하고 싶다. 그 세월들을 보상하고 싶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다. 당신들은 다 똑같아.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결국엔 다 똑같다고. 이런 것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엄마가 아플 땐 어디 있었고, 내가 돌아갈 집도 없어서 길가에서 잤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서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넘어가겠다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지켜줄 필요도 아버지도 필요 없어. 소희, 미안하다. 난 널 포기하려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때
난 어떤 실험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위독해졌고 거의 인간 같지가 않았었다. 난 실패했어. 네 눈 속에서 난 더 이상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빠가 아니었고 너와 네 엄마까지 말려들게 할 수 없었어. 죽고 싶었지만 그건 내게 허락되지 않았고 난 그곳에 갇힌 채 치료를 받았어. 내 친구가 날 치료하려고 했지만 전부 헛수고였지. 이제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널 다시 만나는 거였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이제서야 혈연과 가족 간의 정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란 걸 알게 됐단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난 단지 이 세상에서 나의 마지막 가족인 널 보고 싶었어. 사실은 이랬단다. 우리 부자가 계속 오해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아들아, 이 마지막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줄 수 있겠니?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해줄 게 정말 많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난 그곳에서 보낸 몇 년간의 세월을 너와 네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텼다. 가보고 싶어. 참, 깜빡할 뻔했네. 네, 아저씨.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가스레인지는 제가 내일 가서 고쳐드릴게요. 네네, 소희랑 같이 있어요. 소희도 일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가야 해서요. 일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아저씨가 계속 너 찾으시는데 집에는 언제 가려는 거야? 그럼 우린 가볼게. 너희도 일 끝나면 일찍 집에 돌아가고. 넌 내가 젊었을 때와 정말 닮았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 용감하게 해내지. 이 점은 네 엄마와도 많이 닮았어. 난 그녀를 서핑 클럽에서 처음 만났단다. 그때는 그녀만 가장 높은 파도에 도전하려 했지. 그녀는 이렇게 파도 꼭대기에 서서 팔을 활짝 벌렸어. 아주 자유롭고 아주 즐거워 보였지.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린 자주 얘기했었단다. 네가 크고 나면 같이 서핑도 하러 가고 등산도 하러 가자고. 소희, 그동안 자주 놀러 갔었니? 내가
널 좋은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적어도 너에게 평탄한 길을 닦아주었어야 했어. 네가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너는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고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다. 너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그거면 충분하니? 소희도 좀 먹으렴. 나도 네 지금 입맛은 몰라서 예전 입맛에 맞춰서 사왔단다. 네. 너도 안 자고 있었잖아. 가서 외투 걸치고 와. 안 추워? 빙빙 돌리지 말고 오늘 일에 대해 묻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영감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잔재주로 돈을 벌면서 살았어. 평소 일은 야시장에서 노점을 열고 문구류랑 담배와 술을 파는 거였지. 나중에 우리 집은 압류됐는데 어쩌다가 영감님이랑 함께 살게 됐어. 하지만 영감님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몸 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 난 영감님이랑 같이 굶거나 다른 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지. 한 번은 내가 너무 배고파서 견디질 못하니까 영감님이 이웃집에서 말린 고구마를 훔쳤어. 한 번 성공하고 나니까 영감님은 더 많이 훔쳤어. 가장 심각했던 일은 내가 아무렇게나 말한 생일을 영감님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줄 선물이랑 케이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거였어. 나는 늘 영감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서 영감님이 더 이상 날 신경 쓰지 않게 내가 먼저 보육원에 가려고 했어. 하지만 영감님은 동의하지 않았고 반드시 내게 새로운 양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지. 나도 알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하지만 영감님은 신경 쓰인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다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 전부 영감님과 함께 했던 것들 뿐이야. 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기로 한 게 맞다고 생각해? 지진이야. 움직이지 마. 여진이 있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지진을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 아주 작은 지진이라 별 영향은 없었어. 그때 난 지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참 나쁘지? 누가 어렸을 때 엉뚱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진짜로 이루어졌네. 왜 없겠어? 무섭지 않아? 계속 흔들린다 해도 안 무섭겠어? 나는 웃으면 안 돼? 그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인 거지?
내가 어린애야? 생일 축하해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게. 내 생일은 아직 많이 남았어. 조금 전 인근 도시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녀석이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이 방금 전화하셨나? 이렇게 늦었는데 데리러 가야겠어.